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에요. 인천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아들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하느라 1년에 몇 번 올까 말까 하고, 손자는 이제 다 컸으니 공부하고 친구 만나느라 바쁘죠. 젊을 때는 혼자 사는 게 자유롭고 편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집안이 너무 조용한 게 이렇게 무섭고 허전할 줄은 몰랐어요. 어떤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봐요. 지나가는 사람들, 아이들 떠드는 소리, 골목에서 들리는 누군가의 목소리, 그런 게 참 반가워요. 나이 들면 제일 무서운 게 병도 아니고 돈 걱정도 아니고 세상에서 나만 점점 잊혀지는 기분이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건강을 지켜주는 게 바로 대화예요. 노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 도통 우리랑 말이 안 통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화는 세대 차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열고 다가가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진심으로 다가가면 손주든 이웃이든 옛날 친구든 누구라도 귀 기울이게 돼 있어요. 저도 처음엔 어렵고 어색했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훈계하고 잔소리하는 대신 먼저 물어봤어요. 요즘 학교에서 무슨 재미있는 일 있었어? 회사 일은 어때? 요즘은 어떤 노래가 유행이야? 처음엔 대답도 짧고 시큰둥했는데 제가 진짜로 궁금해서 묻고 대답에 귀 기울이니까 점점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서로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서로 궁금해하고 관심 가져주는 거. 그게 대화더라고요. 꼭 대단한 주제가 아니어도 돼요. 밥은 먹었어? 오늘 날씨 좋다. 어디 가고 싶지 않아? 이런 평범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이어주는 끈이 되더라고요. 나이 먹고 혼자 살면 문 밖 세상과 연결되는 끈이 자꾸 끊어지는 기분이 드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씩 이어가면 그 끈이 다시 이어져요. 결국 대화라는 건 내 마음 문을 살짝 열고 상대방을 내 세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동시에 나도 그 사람의 세상으로 한 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관계가 하나라도 있으면 나이 드는 게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더라고요. 어쩌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되는 말.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지. 또는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지. 라고 주장하는 대신 지금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나랑 다를 수도 있지. 또는 아이들이 바쁠 수도 있으니 이해해줘라고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그렇게 가벼운 말 한마디로 비교 심리, 비난에서 벗어나 손주들에게 마음을 열어줍니다. 가능하다라는 두 단어를 말할 때 갑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짜증나거나 짜증나는 타입이 아니라 그 대신 호기심, 이해심, 답을 찾고 싶은 느낌이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맞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아이가 모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갑자기 두 세대 사이의 격차는 더 이상 닫힌 벽이 아니라 열려있는 문이 되었고 양쪽 모두 서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는 과거를 바꾸지는 않지만 지난 일에 덜 매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는 부족했고 힘들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후손들이 옳다고 하기 위해 똑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고구마비 빈밥을 먹게 할 수는 없어요. 시대가 달라졌고 삶이 바뀌었고 아이들이 행복, 성공, 책임감을 바라보는 시각도 더 이상 나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의 묘미는 논쟁을 종결하는 대신 대화를 여는 것이다. 내가 할머니가 내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얘기해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 후손들은 존경받고 경청받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히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 사이의 소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집착에서 공감으로,
판단에서 공감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들 사이에서 내 집에서 살 때 마음이 편해지고 부담이 덜해진다. 진심 어린 칭찬 세대 간 소통을 잇는 가장 쉬운 다리. 우리 세대는 솔직히 칭찬에 많이 서툴러요. 괜히 칭찬했다가 애들이 자만할까 걱정되고 예전 부모님들도 잘했네라는 말보다는 할 거 했네라고 하셨던 게 더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잔소리나 충고는 쉬운데 칭찬 한마디는 목 끝에서 자꾸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애들은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잖아요.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경쟁 치열하고 남한테 인정받는 게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집에 와서까지 호중만 듣고 부족한 점만 지적당하면 집이 과연 편할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바꿔보기로 했어요. 별거 아닌 일에도 한마디씩 칭찬해주기. 손주가 무거운 장바구니 들어주면 오, 우리 손자 힘 진짜 세졌네. 앞으로 이 동네 짐은 내가 다 맡아야겠다 하고 웃어주고, 달걀 프라이 하나 해줘도 와, 우리 손자 요리 감각 있는데 나중에 요리사 되는 거 아냐? 이렇게 장난스럽게라도 칭찬해줬어요. 그랬더니요, 애 얼굴이 금방 밝아지더라고요. 뭔가 더 하고 싶어서 주방에 더 머물기도 하고 다음엔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고 먼저 얘기도 꺼내고요. 칭찬 한마디가 이렇게 분위기를 바꿀 줄은 몰랐어요. 재미있는 건 칭찬을 하면 손주만 좋은 게 아니라 저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소한 것도 지적하고 못마땅한 것만 보이던 눈이 이제는 잘하는 걸 먼저 보게 되니까요. 서로 웃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연스레 대화도 이어지더라고요. 알고 보면 진심 어린 칭찬은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너 참 잘했어 할머니는 너 보면서 매일 놀란다 이런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한마디면 충분해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집에서만큼은 서로를 응원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스스로한테 말해요. 칭찬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손주 마음도 열리는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하나둘 칭찬을 쌓아가다 보니 우리 사이도 한층 가까워지고 대화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젊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할머니가 너희한테 많이 배운다. 겸손히 행복을 지키는 비결. 나이 들면 괜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이 나이에 배울 게 뭐가 있어? 그런데요, 요즘 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요. 오히려 손주한테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고 즐거울 줄 몰랐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스마트폰 새 기능 나올 때마다 헷갈리고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말도 반 이상은 못 알아들어요. 옛날에는 이럴 때 괜히 체면 때문에 아는 척도 하고 그냥 못 들은 척 넘긴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수록 손주랑 대화가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이런 거 잘 몰라서 너한테 좀 배워야겠다. 요즘 애들은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야? 할머니한테도 좀 가르쳐줘. 그렇게 말하니까 손주가 눈을 반짝이며 신나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걸 알려주는 재미에 신이 나서 이것저것 보여주고 요즘 애들은 뭐에 관심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알고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배우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신선하고 재미있는 경험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것들은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손주들한테 배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오히려 대화가 훨씬 쉬워지고 서로 웃을 일도 많아져요. 자꾸 배우면 머리도 덜 굳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조금씩 감이 잡히니까 덜 답답하고요. 결국 나이를 먹는다는 건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배우는 걸 즐기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손주한테 배우는 것
생각보다 진짜 재미있고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힘들었겠어요. 진심 어린 공감 한마디가 손주와의 거리를 좁힌다. 우리 세대는 솔직히 요즘 애들 보면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 먹고 살 걱정도 없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예전엔 다들 더 힘들게 살았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밭일하고 공장 다니고 손에 물마를 날 없었는데 그래도 다 견뎌냈거든요. 그래서 요즘 애들 보면 너희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말부터 나와요. 그런데 요즘 곰곰이 생각해보면 요즘 애들은 우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더라고요. 밥 굶는 걱정은 없어도 취업 걱정, 성적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SNS에서 남들한테 비교당하는 부담감까지 눈에 안 보이는 스트레스가 훨씬 많아요. 그럴 때 그냥 요즘 애들은 유난이다라고 넘기면 대화는 거기서 끝이에요. 대신에 제가 먼저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말해봤어요.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지? 진짜 고생했어. 이 한마디가 신기하게도 대화의 문을 열더라고요. 손주 눈빛이 달라져요. 할머니가 내 기분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그 표정이 보여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손자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얼굴이 잔뜩 굳어 있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왜 인상 쓰고 그래? 뭐 잘못했어? 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살짝 어깨를 두드리면서 오늘 회사에서 많이 힘들었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순간 눈이 동그래지더니 한숨 쉬면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는 거예요. 상사한테 혼난 얘기, 동기들이 뒤에서 험담한 얘기,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 먹었던 얘기까지요. 저는 그냥 아이고 그래 하면서 듣기만 했는데 그날 밥상 앞에서 오랜만에 참 길게 이야기 나눴어요. 그날 느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꼭 가르치고 충고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 그냥 말없이 들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서로 마음이 이어질 수 있구나. 공감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내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런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다리가 되더라고요. 나이 들면 젊은 애들 마음 모르겠다고들 하는데 가만 보면 우리가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싶어요. 결국 할머니가 먼저 손 내밀면 손주도 마음 문을 열어요. 손주한테 공감해주는 법을 배우면서 저도 제 젊은 시절을 돌아보게 되고 요즘 세상도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오늘 하루도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잘 견뎠다. 이 한마디가 우리 집 분위기를 참 많이 바꿔놓았어요.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지. 겸손히 관계를 지키는 지혜. 사실 나이 들수록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겪은 게 얼만데 뭘 또 내가 잘못했겠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오히려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더라고요. 한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랑 말도 안 하고 지낸 적이 있어요. 동네 개모임돈 문제로 서로 기억하는 게 달랐거든요. 나는 이렇게 기억하고 그 친구는 저렇게 기억하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면서 감정 상하고 나중에는 얼굴 보는 것도 어색해져서 아예 연락도 끊었어요. 근데 어느 날 혼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기억을 잘못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냥 그만하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숨 쉬면서도 그래.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뭐 이런 걸로 싸우냐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몇 달 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자식들이나 손주들하고도 똑같아요. 한 번은 손자가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데 내가 옛날식으로 남자는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지라고 훈수 두다가 분위기 싸해졌어요. 저녁 내내 말도 안 하고 각자 방에 들어갔는데 밤에 누워서 생각해보니까 요즘 애들 사는 세상은 내가 알던 세상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가 어제 말이 좀 심했지? 미안해. 할머니도 요즘 세상은 잘 모르니까 내 얘기를 더 들어볼 걸 그랬다. 그랬더니 손자가 그 자리에서 씩 웃으면서 할머니, 괜찮아요. 나도 설명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한 발씩 물러서니까 금방 다시 편해졌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 기억할 수도 있고 내 기준으로만 세상을 볼 수도 있어요. 나이 든다고 해서 그런 실수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유연해져야 하는데 괜히 자존심이 앞서서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몰랐던 게 있을 수도 있다. 저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상대방도 내 진심을 더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결국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기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 이걸 깨닫고 나니 사람들과 웃으면서 지내는 날이 훨씬 많아졌어요. 할머니도 알아. 진심 어린 공감이 손주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요즘 애들은 뭐든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게 익숙하다고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은 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듣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내 말 잘 들었어야지 같은 잔소리면 애들은 점점 마음을 닫아버려요. 근데요, 제가 한 번은 손주한테 이렇게 말해봤어요. 할머니도 그런 기분 알아.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 많이 겪었거든.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손주 얼굴이 확 풀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꼭 해답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할머니도 알아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껴요. 사실 우리는 다 지나온 길이잖아요. 이별하고 펑펑 울었던 날, 친구랑 싸우고 하루 종일 속상했던 날, 회사에서 첫 실수하고 잠 못 잤던 날, 우리도 다 겪어본 감정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이 앞세워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도 일로 왜 그래 하면서 우리 기준으로만 판단해요. 그게 아니라 할머니도 그땐 진짜 속상했어. 할머니도 그런 날 많았어 라고 솔직하게 말해주면 그게 아이들한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이 든다는 건 인생의 정답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많은 감정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껴안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해답이 아니라 할머니도 알아. 괜찮아. 잘 이겨낼 거야. 이 말 한마디더라고요. 요즘 저는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말해줄 때마다 손주 얼굴이 편안해지고 저도 젊은 시절 제 모습이 떠올라서 괜히 마음이 뭉클해져요. 노인의 행복은 돈이나 자식 수가 아니라 사랑과 이어지는 마음의 끈에서 온다. 나이 들면 다들 이런 말을 해요. 돈이 있어야 노후가 편하지.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야 외롭지 않지.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행복은요, 내가 아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 마음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데서 와요. 그 끈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 밥 드셨어요? 하는 짧은 안부 전화 한 통. 요즘 많이 힘들죠? 하는 진심 어린 한마디. 할머니는 너 많이 보고 싶다라는 솔직한 표현 하나. 그런 사소한 말들 속에서 이어지는 게 바로 그 끈이에요. 요즘 친구들 만나면 다들 한숨부터 쉬어요. 요즘 애들은 너무 바빠서 우리 같은 늙은 사람 신경도 안 써. 우리 마음은 아무도 몰라줘.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진심을 보여줬나? 잔소리만 하고 옛날 얘기만 하면서 우리 속마음은 제대로 전한 적이 있나? 사실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할머니 속상해 죽겠어 하고 소리치기만 했지. 정작 왜 속상한지, 어떤 마음인지 솔직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요, 한번 용기 내서 진짜 속마음을 꺼내봤어요.
할머니가 내가 바쁜 거 이해는 해. 근데 내가 한 번씩 전화만 해줘도 할머니는 그게 그렇게 고맙고 든든하더라. 그렇게 말하니까 손주도 고개 끄덕이면서 할머니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더라고요. 사실 말 안 하면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우리도 애들도 각자 바빠서 말 안 하고 지나가는 게 습관이 됐잖아요. 근데요,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고 관계를 지켜주더라고요. 특히 나이 들수록 마음속에 쌓아두기만 하면 병이 돼요. 서운하면 서운하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속상하면 속상하다. 그런 말들을 솔직하게 부드럽게 꺼내놓는 게 서로를 이어주는 제일 큰 힘이에요. 나이 들면 사실 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내 목소리가 닿을 곳이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거면 충분해요. 그게 바로 나이 들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TR2NBI HCQCSNG KHIVGI.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말이 많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고 필요한 말을 적절한 때에 할 줄 아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거려. 젊을 땐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괜찮지만 나이 들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끊어버리기도 해요. 자식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친구들이랑 수다 떨 때도 어떤 말은 삼키고 어떤 말은 꼭 전해야 하는지 그걸 아는 게 바로 인생 오래 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부드러운 지혜예요. 특히 요즘처럼 세대 차이가 큰 시대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괜히 꼰대 소리 듣기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말을 아끼는 지혜, 상대를 먼저 듣는 지혜가 필요해요. 나이 들수록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지혜더라고요. 그렇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자식도, 손주도, 친구도 다 자연스럽게 내 곁에 머물러요. 행복 앤 독립.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관계의 힘. 요즘 보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참 많아요. 근데 똑같이 혼자 살아도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전화하고 이웃이랑 수다 떨고 시장 가서도 인사 잘하고 배달 기사님한테도 수고 많으세요 하고 웃으며 말 한마디 건네요. 이런 분들은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반대로 자식들하고 같이 살아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서 늘 소외감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같이 밥은 먹지만 대화는 없고 같이 있어도 마음은 따로인 그런 관계. 결국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것도 말, 외로운 노후를 만드는 것도 말이에요. 내가 먼저 말 걸고 내 마음을 전하고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힘. 그게 나이 들어서도 행복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이에요. 건강 앤 일상습관. 대화도 뇌를 위한 최고의 운동. 나이 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운동 열심히 하고 책도 보고 건강식도 챙겨 드시는데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매일 누군가와 말하는 습관이에요. 말을 하면 머리가 움직이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감정도 정리돼요. 말을 안 하면 머리도 굳고 기분도 가라앉고 자꾸 우울해지고 괜히 몸도 더 쑤시고 아파요. 그러니까 매일 꼭 누구라도 좋아요. 이웃, 친구, 가게 사장님, 심지어 우체부 아저씨한테라도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이런 짧은 인사 한마디라도 건네보세요. 말은 사람을 살리고 말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말은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비타민이에요. 오늘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만약 삼촌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 이 노래가 좋고 도움이 된다면 함께 더 많이 배우기 위해 공유하세요. 그리고 원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며느리, 사위와 오해 없이 대화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친밀한 것들에 대해 글을 쓸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와 대화하는 방법,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계속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